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한 본부장께서는 이와 같은 경제난을 겪게 된 그 원인, 물론 국내, 국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뭐 양쪽 다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오는 충격이 지금 굉장히 클 거고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내수를 좀 키워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별 문제 없이 이게 갈 수 있었을 텐데, 지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수출 주도의 정책, 또 보면은 공급주의 중심의 정책을 계속 써왔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가계 부분이 굉장히 부실해졌죠. 그 사이에. 가계가 부실해져 있다 보니까 이 가계가 이럴 때 이제 소비를 늘릴 수도 없는 구조가 됐고,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쪽이 한꺼번에 다 힘들게 되는,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이 어려워졌을 때 한쪽이 좀 구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위기가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내수 정책을 좀 소홀히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까?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갑자기 이제 우리 환율이 올라갔잖아요.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수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내수 쪽에는 이제 수입 물가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낮춰버리죠. 그러면서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,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수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게 있고, 다음에 너무 장기간 동안 저금리를 지속을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확 늘었잖아요. 가계부채가 늘어서 지금 이자 상환 비율인가 2.8%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계가 더 이상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,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소비 쪽에 드디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쪽에, 가계 쪽에서 좀 가계가 튼튼해 있어야 이럴 때 소비를 좀 계속 해주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좀 와 있는 거죠. 예. 공 교수님은 이와 같은 분석 어떻게 보시는지요? 뭐 동의하고요.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득으로 보면 1% 국민 1%가 소득의 20%는 정확하게 그 대공황 때의 수준으로 사실 지금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고 자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중산층 내지는 서민계층의 모든 국민들은 지금 자기 소비할 돈마저도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160% 정도에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도 다 못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지금 영위해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다. 예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그 소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 한 박사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사실은 집권 초기에 사실은 우리가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 중심에 굉장히 효과는 좋죠. 그리고 바로 약발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그 효과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정책보다는 오히려 내수 진작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갖다 확충을 한다든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경제의 질을 높이는 이런 내수 확장 정책에 더 몰두했더라면 MB 정부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났습니다. 윤 원장님. 예.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분석에 동의를 하신다면요. 예. 우리나라가 그 내수에 다소 소홀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글쎄요, 뭐 지금 이제 과거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가진 특성이라든가 또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,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할 만한 거는 이제 5천만 명 정도의 이제 그 인구, 물론 작은 인구는 아니지만은 내수를 가지고만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인구가 아니냐.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대충의 분석이겠지만 한 1억 명 정도가 돼야 좀 내수 위주의 그런 그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.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1조 달러짜리 경제인데 1조 달러짜리 경제를 내수만 가지고는 이제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면은 이제 수출 주도형 성장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줬고 또 좋은 그런 그 동력을 제공했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아까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미국이라도 나빠지면 유럽이라도 버텨주고 또 거꾸로 또 좀 유럽이라도 또 버텨주고 미국 나빠지고 좀 이렇게 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빠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2008년 이후 미국이 나빠지더니 그 다음에 그냥 유럽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수출을 통한 엔진 자체가 지금 식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